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 개막작의 GV 진행을 맡은 안정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앉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문해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야외에서 GV 진행해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되게 색다른 기분인데 아까 부산국제영화제 말씀하셔가지고 그 야외 상영의 그런 느낌도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개막작으로 상영한 이제 세 편의 영화를 연출하신 허지은, 이경호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인사와 소개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허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곳에서 같이 영화를 공동 연출을 하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온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이제 그 후에 관객석 쪽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록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인공 소진이 스토킹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나이가 몇인데 밀당을 하냐, 선물을 받았으니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네가 오해하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들의 말들을 많이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들로 이제 데이트 폭력이나 뭐 스토킹, 이별 살인 등의 뭐 피해자들이 더 궁지에 몰리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진의 주변 인물들이 그런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데 전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자기 친구 뭐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주변 인물들의 대사를 쓰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또 영감을 받거나 참고하신 예시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전이별이라고 이제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하지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20대 초반 중반까지 친구들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이 1층이라서 베란다 밖으로 그 남자가 서성이는 게 보였다. 근데 이제 아빠가 그 사람을 보고 계속 유심히 이렇게 보길래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빠가 차 도둑으로 의심을 해서 그나마 안심이었다, 이런 걸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15년쯤에 그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시기라고 불리는 그 전까지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어떻게 말하기도 어렵고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뭐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거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도 사회에서 이렇게 주입시키는 어떤 여성 혐오를 스스로 내재화하기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누구를 공격하기도 하고 살아왔었고, 그게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경험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뭔가 이런 어떤 상황에 엮여 있다면, 근데 너도 좀 오해할 만한 여지가 준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단칼에 거절했으면 되잖아 라는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라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혐오를 내재화해왔던 시기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지나쳐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자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됐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런 말들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 한 여성을 얼마나 고립시키고 단절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품 속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 영화는 2017년 12월에 촬영을 했었던 영화여서 되게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관객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게 이제 두 분께서 만든 이 영화가 아무래도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드는데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박수를 쳐주신 것 같고, 네. 혹시 이경호 감독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거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아, 네. 사실 그 2015년이라는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던 것들을 언어화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고 또 공감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분께서 만드신 해미를 찾아서라는 영화 역시도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또 여성들끼리 공감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담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미를 찾아서를 보면서 동수가 신교수에게 왜 하필 해미냐라고 묻는 장면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저도 이거를 보고 GV를 준비하면서 감독님들께 왜 하필 햄이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미투 운동 당시에 일부의 사람들은 실명을 공개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2차 가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를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다,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 둘씩 나서고 모이고 힘을 합치는 과정들에서 느껴지는 게 또 있었거든요. 뭐라면 한 명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와서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무고죄로 몰려서 오히려 그 사람이 처벌되고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면 이 자신 실명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고죄로 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용기를 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들고 일어나서 주더라고요. 미투운동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영상을 띄고 있어가지고 되게 그냥 내가 피해를 받았어, 그냥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굉장한 연대의 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바라본 사람들한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참고했고 많이 생각했던 그 일이 문단절 성폭력 고발의 그 해시태그 운동에서 저희도 많은 자료들을 읽고 거기서 참고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거의 처음으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2015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유명 작가의 어떤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고발이 되었을 때, 이렇게 뭐 유명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뭐 너는 내 어떤 은교다, 첫 번째 은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자기 작품 속에 있는 어떤 자신이 그린 여성을 되게 성적 대상화해서 현실에서 성폭력을 저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행태 자체도 되게 경악스러웠지만 그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품을 어떤 작가들은 그 안에서 여성을 다루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써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글을 쓰고 싶어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글 자체를 무기로 싸움을 해나가는 인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설 속 인물 네가 대상화해서 함부로 사라지게 하고
그러했던 그 여성을 그 이름을 되찾고 자리를 되찾는 우리가 되어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스스로 싸워나가는 인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사실 영화를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이 났고 또 다른 어떤 문단 내 성폭력을 저지른 뭐 교수에 대한 이야기도 떠올랐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계를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영화계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 어떤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또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이 영화 속에 되게 생동감 있게 드러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 또 그런 이제 이 해비를 찾아서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님들의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저는 주연들보다도 오히려 그 조연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뭐 말하자면 딸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엄마라든지 문화센터에서 이제 뭐 사람 좋은 척하고 엄청 리더십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뭐 혐오 발언을 일삼는 뭐 중년 남성이라든지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악인이나 뭐랄까 악인으로 그려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진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 아저씨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진아랑 이제 그 퀴어 퍼레이드 장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퀴어 분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자기 크레딧에서는 고마운 사람에서 이제 멋쟁이 선생님이라고 쓰고 진아를 언급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도 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퀴어 퍼레이드에 가서 그 어떤 일련의 장면들을 목격하고 또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만드시는 이제 감독님들의 어떤 비결 같은 것이 있을지 제가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 수강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쓰면서 많이 웃었던 캐릭터긴 한데요. 사실 그거 사람은 그 이경 감독이 그 작년 초인가? 네, 단편 소설을 썼었고요. 그 원래 제목은 싫어요라는 제목의 짧은 단편 소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미디어센터 광주에 있는 미디어센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런 강의를 하기도 하고 알바를 했었는데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생 시절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사실 아직 사회생활도 경험도 거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휘둘리는 어떤 그런 때가 많았었고 그런 경험들에서 그런 캐릭터들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말하러 가니까 제가 미디어센터 강사 일을 했었는데 제가 실화는 아니고요. 근데 강사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요. 다들 그거 버디버디 나왔고 약간 판도라 아시나요? 판도라 이거 동사 물러가면 1분 동안 광고 봐야 되는 그런 그 정도 그러네요. 판도라는 여전히 그렇군요. 그래서 미디어센터라는 데가 생기고 사람들이 누구나 편집을 할 수 있게 막 장비 빌려주고 하니까 되게 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대 방송 권력한 대만 목소리가 있지 않다. 우리 개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강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얘기를 낼수록 세상에 다채로운 얘기가 많아집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으려는 거, 저런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 세상에 왔어요. 한 4, 5년 뒤에.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에서 클릭해서 아무거나 보고 있는데 제 수강생은 아니고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단풍나무, 정말 예쁜 단풍나무 아래서 모자를 다 이쁘게 쓰시고 등산복 다 입으시고 다 기대 앉으셔가지고 원신 원컷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녹화 대본도 없이 한 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10분 동안 한 번도 안 끊고 혐오 발언을 하셨어요. 되게 편안하게 친구한테 내일 뭐 먹으러 갈까 이런 느낌으로.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유튜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구나. 나는 이 미래를 보지도 못했고 어쩌면은 적은 나이지만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이 기술만 가르쳤던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엄청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게 쉽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 버튼을 누르는 어떤 저 엔딩을 가지는 이야기의 초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 판도라라는 것에서 동영상을 보던 그때부터 이 유튜브가 유명해진 시대까지 오면서 네,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말해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혐오 발언이나 그런 것들도 아무 규제 없이 이야기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것을 이경호 감독님도 느끼셨던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한 영화당 하나씩 질문을 해드려가지고 이제 영화 외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이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이제 두 분께서 꾸준히 지역에서 영화를 제작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개막작으로 선정됐던 세 편의 영화 역시도 지역에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영화제나 아니면 영화 관련 일들을 해오면서 어떤 영화 제작의 인프라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물론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화 분야에서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영화라는 어떤 예술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서울 중심적인 어떤 영화의 어떤 인프라가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역에서 영화를 창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유로 해서 생기는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지 궁금했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교 때 그 학내 동아리,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영화를 찍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광주에는 영화과라는 게 딱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어떤 비디오 영상학과 이런 식으로는 있는 걸로 알지만,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영화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들은 아니고 대부분 저희 주변에서 영화를 하시는, 지역에서 영화 하시는 분들도 비전공자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그 뭔가를 배우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광주에 남아서 지역에서 계속 뭔가를 영화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그게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계속 어떤 배움에 대한 목마름도 생기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하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거는 결국에는 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인적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찾아내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져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감독님 말씀에서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향은 대구가 아니고 경상도 쪽인데 이제 거기서 대구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또 거기서 다시 서울로 가서 또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서울이나 부산으로 유출되는 어떤 지역의 뭐 인재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력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 거를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년들한테 좀 예술을 하는 특히 그런 청년들한테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개막식 영상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그 아까 이제 잠깐만요. 시장님인가요? 네, 이제 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네, 영상 편지랑 이런 거 봤는데 근데 되게 독립영화라는 것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누가 써주셨을지 스스로 말하셨을지 모르지만 되게 딱 하시는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광주 같은 경우는 더 큰 도시기는 하지만 왜 우리가 독립영화를 지원을 해줘야 돼? 우리 내부에서 굳이 그냥 큰 영화 하나 만들어서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중심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배우려면 딴 데 가서 배우고 여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 판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 근데 그 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또 하고 있잖아요. 목포도 그렇고.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나요? 강조시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는 저희끼리만 하는 걸로.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신기록 찍었나요? 17년이요. 17년이었군요. 하나 기억 못합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영화 지원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단편 만들어 보든가 하면서 이제 500만 원씩 몇 개를 준 거예요. 5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그냥 아스팔트 같은 땅에다가 500만 원 이렇게 싹 뿌려봤더니 갑자기 어디서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것도 씨가 심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포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안 보이지만 계속 공부하고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원금 한 번만 이렇게 쫙 뿌려주면 이렇게 탁막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도 저는 이제 들고 저희가 그랬었기 때문에 되게 목마른 상태에서 물 한 방울만 먹어도 쏙 크더라고요. 네,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 목포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 같은 어떤 지역에서 이 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드물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독립영화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제 영화를 이렇게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상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영화제도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더 많은 감독님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더 흥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이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영화 3편을 보시면서 떠오르셨던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이제 마이크가 전달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독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많이들 손을 들어주시면은 감독님들이 좀 더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3편의 영화 너무 좋아하고 감독님들께 사인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팬인데 저는 이 3편의 영화가 특별한 게 여성들 간의 연대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들께서 이제 여러 형태의 여성들의 관계를 구축할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신경 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어떻게 보면 결과만 보고 말하면 되게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들로 끝나거든요. 당연히 누가 저 사람 나은 사람인데 하고 뛰어간다. 싫어를 누른다. 내가 탄원서를 들고 돌아간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실제로 사회관계 속에 들어있고 권력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의 일도 제 직업이 걸린 일인데 제가 수강생한테 치료를 누른다는 일이 제 직업이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들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는 연대, 쉬워 보이는 공감이 사실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고, 만약에 누가 그걸 시도했고 성공했다면 위대한 일이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게 일단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엄청 큰 일을 해야 되고 엄청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삶이고 어떤 철학이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다. 그런 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 영화가 이제 저희가 1년 혹은 2년 이렇게 만에 만든 영화들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지점들, 그리고 저희한테 어떤 최소한의 용기 같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록을 만들 때는 저 길로 뛰어 올라가고 싶다. 누군가에게 갈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고, 어떤 사람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해미를 찾아서는 오히려 그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백리시의 열풍이 들이닥칠 때 그럼에도 각지에서 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도리어 용기를 받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그런 목소리의 용기를 영화로서 다시 돌려보내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 역시 되게 계속해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혐오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컸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서서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기운 빠지는 일인데, 내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북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네, 그런 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엄청난 투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엄청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근데 그것이 모여서 연대가 됐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해주신 분께 답변이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는 그 신기록은 전에 봤는데 해미를 찾아서랑 고마운 사람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해미를 찾아서에서 그 엘리베이터 씬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선배라는 사람이 그 그 주인공에게 굉장히 방심하고 그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제 3자가 그 친구를 봤을 때 되게 무시하고 있다고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장면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요. 네. 동서 캐릭터에 대한 동서 캐릭터를 만들 때에 대한 설명을 하면 뭔가 엘리베이터 씬이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동서가 되게 예리하고 뭔가 작전을 짜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해미가 뭐죠 근데? 모르고 있어요. 야 너는 그것도 모르는데 뭐하고 있냐? 이러잖아요 교수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어떤 정치적 관련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붙으면 되겠다 싶은 거지 결론은 관심이 없는, 팩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뭔가 우리가 아는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고 그래서 잔뜩 화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시에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중립으로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조망을 딱 했을 때 한눈에 잘 파악하고 있고, 아, 이 일은 딱 보니까 저렇게까지 할 만한 일도 아닌데 쟤네들이 오버하는 거야 라는 어떤 판단이 선 상태이면서 이제 나는 중립 기여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진 상태의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선아를 간파했다고 착각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뭔가 이제 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다니 정도의 악인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악인 정도의, 그리고 좀 멍청한 그런 인물이고, 그렇게 이제 선아는 많은 일을 겪고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스스로를 감췄다가 이제 드러낼지 말지의 기로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척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자신이 편이라고 믿는 어떤 신교수의 방에서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동수는 쉽게 자기의 편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멍청하게 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지? 나 뭐 당한 거지? 다 뺏기고. 네, 굉장히 두 분이 티키타카가 이렇게 잘 되시면서 답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저기 마이크 한 번만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 앞쪽에. 네, 감독님들 작품을 보면 볼 때마다 슬프고 화가 나고 또 아련하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모더레이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허지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서로를 발견하는 눈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가슴에 딱 박혔는데요. 서로를 발견하는 눈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게 있으면 또 되게 불편하고 항상 예민해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이제 예술로, 영화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감독님들의 다음 행보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작품으로 또 만나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스스로에게도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이나 아니면 다른 작업들을 생각할 때 늘 지금 내가 어떤 지점이 불편한가, 어떤 것을 고민하게 되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가, 이런 지점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다음 작품은 저희가 이제 차기적으로 각자 이제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이제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 도우면서 같이 쓰긴 했는데 각자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서 또 어떻게 말해야 되죠? 네. 네, 지금 일단은 시나리오를 쓰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단계여서 자세하게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만든 영화 앞으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재에 또 뭔가 작은 힘을 일으키는 내용인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또 봤으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또. 네네, 여기 질문 해주세요.
근데 이 질문을 꼭 해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혀 그러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관에서 이제 있으면서 뭐 신기록 혜미를 찾아서 고마운 사람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막 좋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봐서 다행인 것 같아요. 목포 국도 이뤄서 독립영화제에서 이런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동이고, 여러분 다들 너무 좋으셨죠? 네. 저 진짜 너무 좋아요. 너 왜 이렇게 사회자 같지? 네? 진짜 저는 하여튼 마지막 작품 특히 고마운 사람이 진짜 저 고등학교 때의 느꼈던 감정들이나 느꼈던 나중에 생각했을 때 느꼈던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되게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이 저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 감정들하고 되게 맞닿아 있어서 다 조금 집에 가서도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고, 제가 이제 두 분이서 너무 케미가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물론 싸우시겠지만 그리고 두 분이서 공동 연출하시고 공동으로 시나리오 작성하시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겠지만 뭐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조금 어떤 트러블이나 뭐 어떤 재밌었던 뭐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싸우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출이 둘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스태프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둘이 싸움이 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그거는 정말 최악일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절대 현장에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사전에 다 싸우고 들어가는 편인데, 만약에 그래도 좀 싸울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쉬는 시간에 몰래 멀리서 가서 둘이서 싸우고 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한 번씩은 꼭 싸우는 것 같아요. 1회차 때나 이럴 때. 그때 1회차는 늘 뭐 삐걱거리고.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주로 삐집니다. 네. 삐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용히 멀리서 싸우고 있으면 두 분이서 도란도란이 되게 사이가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같이 그런데도 계속 공동 연출을 하는 거는 사실 혼자 할 때보다 되게 많은 힘이 돼요. 저희가 지금 계속 재미로도 말하고 다니는 게 이제 모자란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서로 부족한 거 채우면서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데, 되게 서로 조금 못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잘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게 좀 메꿔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고 싶은 이야기의 방향이나 주제들이 비슷해서 계속 재밌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망설이지 마시고 이런 데서 또 질문 안 하고 가시면 내 생각나니까. 네. 저도 오늘 신기록만 받고 혜미를 찾아서랑 고마운 사람은 영화제에서 처음 보는데요. 되게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감독님들이 연출하실 때 그 자아랑 본캐, 지금의 본캐가 어떻게 갖고 다른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관심사 같은 거 좀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이랑 현장이랑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막 특별히 예민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되게 현장 분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집중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푼수갑게 농담도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슨 답변이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러게요. 저는 책을 사는 걸 좋아하고요.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는 사는 건 싫어하고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면 이분이 읽습니다. 네.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너무 잘 맞으셔서 이렇게 또 영화를 계속 같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질문을 받았었고,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감독님들과 이제 관객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목포 일어서 독립영화제에 불러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했고, 네,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제가 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데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감독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추운데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담요 빌려가지고 덮고 있는데, 네, 모두가 뒤에서 봤을 때 모두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으셔서 네, 되게 마음이 네,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독립 영화를 보는 일이 부산하고 또 정동진 영화제하고 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재밌고, 또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뭐가 좀 웃음이 나는 영화를 만들어서 깔깔거리면서 같이 보는 자리가 다음에 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들 안전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두 감독님과 또 오늘 특별하게 목포로 이렇게 진행을 하러 와주신 서울 여성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이시자 프리즘오브 편집장을 역임하시고 계시는 안정윤 모더레이터님께도 감사의 인사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장터들을 한번 구경해 보시고,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계좌이체도 되니까요. 카드만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다 좀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